폴리곤에 관련돼서 에디터블 폴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버텍스부터 엣지, 폴리곤 편집 모드까지 한 번씩 훑어봤으니까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요. 이제 버텍스만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엣지만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버텍스 모드로 들어갔다가 엣지 모드로 전환했다가 다시 폴리곤 모드로 전환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써먹게 되니까 요거 세 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박스나 플레인 갖고 연습을 하면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은 면이 나오고 또 여기에 요거는 버텍스라 그랬지. 이 버텍스를 잡고선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본다든지, 예? 또 얘를 또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위치가 되겠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면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면이 나오게끔 또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제 자꾸 변형을 시켜보는 거예요. 또 이쪽에 엣지만 잡고 이쪽 엣지 요것만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그 엣지 따라서 이 면이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올 거고, 이렇게 빠져나올 거고, 이동만 하면 스케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면 당연히 얘 아래로 그러면 뭐 밑으로 쪼그라든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겠지. 그런 작업들을 한번 실제로 해보자고요. 이제 자,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들까? 박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박스부터 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 얘네들 조금 이쪽만 조금 크게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poly. 땡. 자, 이거는 뭐 수십 번 해가지고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점 봅시다. 버텍스 모드. 그래서 나는 요 점과 요 점 그리고 요 버텍스를 모아가지고 나는 뭔가 변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요 점 두 개, 요거랑 이렇게 점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오른쪽 버튼 무브. 자, 위로 이렇게 들면은 이런 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모양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얘네들 두 개를 갖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일 크기 조절할 겁니다. Y축으로만. 그럼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지. 다시 무브하면 이렇게. 자, 돌려볼까요? 그럼 이런 오브젝트 만들어지는 거야. 오, 아까 여기도 선택이 돼 있었었네. 그렇죠? 자, 뭐냐 하면은 언두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돌려보면은 요 점도 요 끝에 뒤에 안 보이던 요 점까지 선택이 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두 개만 선택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뒤에 안 보이는 점까지도 선택이 됐다는 거, 여기 속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노 백페이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자, 이렇게 클릭하고 뒤집어 보면 이쪽은 이제 선택이 안 됐죠. 내가 선택한 요것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니까 요거 이그노 백페이싱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은 선택 무시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만 이렇게 위로 올리고 또 다시 스케일 같은 거 이용해서 Y축으로 이렇게 좁히고 봅시다. 회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죠? 그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요 엣지 요거 그러면은 엣지 모드로 가서 요 엣지를 클릭해 갖고 얘를 못깎기를 좀 하겠다 싶으면 엣지 클릭하고 못깎기 챔퍼 눌러가지고 챔퍼 세팅 꺼낸 다음에 챔퍼 길이 쭉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챔퍼를 하나 두 개를 더 넣을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더 둥글게 표현을 할래? 이런 것들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고. 쉽죠? 네, 이게 폴리곤 모델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 기억을 합시다. 자, 지우고 한번 면을 플레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엣지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인으로 내가 이런 플랜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은 여기 랭스 세그먼트, 윗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 하나하나가 다 엣지라 그랬죠? 자, 엣지 없앨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만 달랑된 거 요거를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위아래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 엣지를 올리고 해갖고 우리 마치 상자
예, 박스 있죠? 그냥 뭐 저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넣는 거, 물건 담는 그런 상자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자, G키 눌러서 그리드 헷갈리는 거 안 보이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쪽 엣지를 위로 들어 올리고 이쪽 엣지 들어 올리고 각각 엣지를 들어 올릴 거예요. 클릭, 엣지 모드,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엣지 클릭, 빨갛게 된 거 보이죠? 여기도 클릭, 이렇게 엣지가 활성이 됩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하고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익스트루드 띵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놨더니 위로 쭉 들었더니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잘 보면은 약간 삐딱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그 이유가 요것 때문이야. 이 너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얘는 0으로, 그러면 수직으로 쫙 올라갑니다. 자, 나는 수직으로 약 50 정도 올릴 거예요. 수치 입력합시다. 50 정도 이렇게. 확인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엣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쪽 엣지도 올리고 이쪽 엣지도 올리고 이쪽 엣지도 다 올릴 거예요. 다 올려봅시다. 한꺼번에 선택하고 올려볼까? 컨트롤 눌러서 다중 선택할 겁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버튼 누르고, 오, 한꺼번에 쑥 올라오네. 아까 했던 세팅이 그대로 담겨있죠? 확인 버튼 누를 거예요. 딱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면과 이쪽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딱 풀칠되는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 뚜껑이 딱 마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 겁니다. 클릭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띵 하니까 오, 너무 많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쭉 튀어나오는 거, 이 정도만 이렇게 10 정도.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어요. 요거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약간 안으로 몰아놓읍시다. 자, 스케일 같은 거 이용해서 X축으로 쭉 이렇게 보여요? 안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실제 박스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엣지를 들어서 뚜껑을 만들 겁니다. 엣지 모드, 요거 클릭, 여기 요거, 그 다음에 걔를 또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익스트루드 해갖고 일단 쫙 여기까지 덮이게끔, 거의 80이지? 80이네. 거의 80 이 정도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자, 확인 띵 하고 얘를 들어 올릴 거예요. 위로 휙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안 맞아. 사실은 요 정도 되는 게 이제 맞는데, 면을 그려갖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이게 똑 덮이면 이렇게 된다 정도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엣지를 이제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요 엣지를 클릭하고 또 다시 익스트루드, 너무 많이 말고 10 정도만, 걔도 10 정도, 요 정도. 그리고 확인, 여기 확인 버튼 안 눌렀나? 확인 누르고 오른쪽 버튼 스케일 크기 조절로 좌우로만, 좌우로는 여기 Y축이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밀어넣으면은 뚜껑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렌더링 해볼까요? 자, 렌더 버튼 눌러서 보면, 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면이 플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면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엣지를 올렸는데 이 면이 안에서 보면 면이 생성이 되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투명해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럴 때는 안에서 면이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요거 가지고 면 클릭을 해서 얘가 색깔이, 여기 부분의 색깔이 밝은 빨강이 아니라 약간 침침한 빨강으로 보이면은 그게 면이 뒤집혀졌다는 뜻이야.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인셋 밑에 플립이라고 보이죠? 플립 버튼 한번 띵 누르면 밝은 빨강이 됩니다. 다시 렌더링 해볼게요. 그럼 그 면이 보이죠 이제. 자, 그런 식으로 전 클릭 플립 띵, 그러면 또 렌더링 해보면 이제 보이고, 또 위에 것도 클릭 플립 띵, 자, 띵 해보면 안 보이는데 거기는 계속. 자, 다시 플립 눌러볼까요? 요것도 플립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니까 단면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쉘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두께를 주게 돼요. 이런 것들을 modify list 가서 전체 선택하고 쉘 갑니다. shell 요거 쉘 눌러주면은 두께를 주게 돼요. 각각의 면에.
inner amount, outer amount가 있는데 inner amount를 예를 들어 1mm를 줬다. outer amount는 0을 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은 straighten corners 요거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약간 삐딱하게 두께가 주어진다 그래요.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다 보이게 돼요. 이런 것들 쉘 같은 거 써먹는 것도 잊지 말 것. 이렇게 되면은 이제 쉘이 됐죠. 다시 면 하나하나 하려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poly 해주면은 하나하나가 이제 작업이 또 면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 뭐예요? 여기 보면은 선 하나 생기고 선 하나 생기고 뭐 이상한 선들이 계속 생겼죠. 이건 면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쉘 상태에서 쉘 주기 전에 갈까? 쉘 지우고 아까 면 익스트루드 된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보이면은 이제 면만 제대로 보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이 면은 떨어져 있는 면이에요. 요거 엣지가 요 엣지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엣지가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 연결돼 있고 이상하게 연결이 돼 있죠. 예, 엣지들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맨 처음부터 우리 다시 볼게요. 지금 상황에 이렇게 되는 거 다시 되돌아가서 본 것보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자, 면 상태 요거를 위에서 다 지우고 딜리트하고 요것만 남겨진 상태 맨 처음 상태요. 요거 맨 처음에 플레인 하나 만들었던 그 상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엣지를 가지고 요걸 클릭해서 위로 올렸어요. 익스트루드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이다 이런 식으로 올렸고 오케이. 또 갑자기 소리가 나서 미안합니다. 이쪽에 엣지 클릭하고 또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내가 이렇게 당기면은 얘네는 요거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붙어 있어요. 엣지들이 붙어 있는 상태야.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떨어져 있거든. 그럼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또 엣지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안으로 밀어넣는 판이 하나 또 만들어졌잖아요. 익스트루드 해갖고 10 정도만 이렇게 넣고 자, 확인.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 보자고요. 얘를 들어 올려 봅시다. 자, 떨어진 거 보이죠? 안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밀어 당길 거예요. 어디 갔노? 스케일 같은 거 이용해갖고 이런 식으로 줄이고 다시 무브해서 안으로 밀어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없죠? 자, 엣지 가지고 이쪽 엣지 가지고 내가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르잖아. 아까는 분명히 이거 만들기 전에 이 엣지를 만들기 전에는 얘를 잡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엣지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면을 하나 만든 다음에 당겼더니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엣지가 다르게 생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따로따로 올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진짜 전개도 하듯이. 자, 취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건 그냥 듣고 쭉 한번 해보기만 하면 돼요. 괜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익스트루드 해갖고 50 확인. 또 이쪽 익스트루드 해서 50 확인. 요거 익스트루드 50 확인. 이쪽도 익스트루드 50 확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일단 이 엣지가 떨어져 있는 엣지이기 때문에 이제 얘랑 상관없이 이것도 떨어져 있는 엣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전개도처럼 얘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한테 익스트루드 줘가지고 뭐 50을 주던 10을 주던 몇을 주던 상관없이 이렇게 해도 이거랑은 상관없는 면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면을 작업을 할 때 이게 떨어져 있는 면인지 붙어 있는 면인지 그런 것도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뒤집어진 거 보이죠? 자, 여기다가 쉘 넣어볼게요. 그처럼 띵 가서 쉘 shell ell 이렇게 그리고 1 이너 마운트 아우터 마운트는 0 밑으로 가서 스트레이튼 체크 띵 하고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렌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이 생긴 놈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께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엣지를 가지고 놀 때 생기는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모델링 하는 방식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얘네들 지우고 아까처럼 플레인 하나 그려가지고 플레인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서 걔네들을 에디터블 폴리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도 마구 해보세요. 엣지 클릭하고 익스트루드 눌러서 위로 뽑고 쭉 뽑고 또다시 확인, 그 다음에 얘가 뽑히면 또 어떻게 되는지 눌러서 이쪽으로 가네 쭉 해서 이렇게 또 뽑고, 아 이거를 이쪽으로 아니라 바깥쪽으로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뒤집으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뽑아놓고 자 땡길까?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면 돼요. 자, 이 만들어진 엣지를 여기를 좀 각을 준다 싶으면은 요거 또 요거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하고 챔퍼 이용을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 라는 거고, 렌더링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 부분이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요 면에 오토 스무스라는 기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쪽에 폴리곤 가보면은 다 선택을 하고 요 면면 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여기 자동으로 부드럽게 해라 라는 요게 있어요. 45도 각도 이내의 거는 눌러주면은 자 오토 스무스가 먹었고 그 다음에 눌러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게 됩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까지 엣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면을 뽑고 땡기고 밀고 해가면서 뭐 보자기를 만들던 저 하이팩 의자 같은 걸 만들던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번 시도를 해봐요. 나중에 우리 의자 만들면서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예, 연습 많이 할 것.